2024년 8월 28일 오후 10시 2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인지 대형주들의 수급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하고 하이브리드 전략 투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섹터로 자리 잡을지가 조금 궁금한데, 사실은 뭐 옛날에 섹터가 돌았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지가 더 궁금한 거죠. 유한양행이 사실 세론이 나온 다음에 며칠간 계속 상승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유일하게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유한양행을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저런 기사로 사실 세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거죠. 사실 이제 국내 처음으로 스타트를 끄는 기업인데 세론이 나온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29일 새벽 6시입니다. 관련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들이겠죠. 개인적 의견은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았다는 거죠. 애초부터. 그죠? 그래서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 밸류는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미 지금 반도체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더 성장 속도가 높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유지를 해도 충분한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국내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미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거. 엔비디아가 중점입니다. 자, 아무튼 내일은 실적에 의해서 지수들이 조금 움직일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자,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민테크, 아모그린텍. 내년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를 했죠. 그래서 특히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이 86.5%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24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죠. 안전성 평가 시설 구축 예산도 82.9%로 늘었습니다. 꽤 높게 측정이 됐죠. 평소보다도. 그래서 확실히 그때 이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된 만큼 정부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텍과 아무그린텍. 자, 그다음에 10년간 120조의 투입 관련주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라이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실 이제 이 이슈는 멤버십 분들에게는 사실 공유했습니다. 이미 내용을. 장 마감되기 전에 이제 했고 뭐 종목을 자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걸 공유를 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그래서 갭이 뜨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 섹터가 전장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이 덜 된 상태에서 지속성이 있는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그죠? 그래서 다시금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향후 10년간 시장을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 12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캐즘이 있었음에도 판매 유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과기부 딥페이크 워터마크 제도 관련주 파수와 디지캡. 딥페이크 부작용으로 인해서 AI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경우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게끔 하는 내용을 AI 기본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I법은 산업규제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 가짜뉴스나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워터마크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생성형 AI라는 것을 표기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것도 이제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딥페이크 이슈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딱지를 딱 붙이겠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 엠폭스 환자 3,000명 늘었다.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 엠폭스 감염자가 이제 올 들어서 22,000명을 넘어섰다. CDC에 보면은 26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3,000명이 추가가 되었고 의심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622명이고 콩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약간 빈곤층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청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런 동성 간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전염성은 사실 낮는데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염성을 떠나서 그죠? 그래서 섹터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체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3년간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주 현대차가 3년간 4조 원 규모를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주당 최소 배당금을 1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기업들이 사실 횡령을 하고 오너 리스크로 이것저것 유증 때리고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뭐 배당금을 더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올리면 좋죠. 그러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하고 주주 환원책을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사실 나오면은 좀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안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현대차 갖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안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빼먹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하면서 내일 국정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제가 이제 두 개를 어제 공유를 했잖아요. 영상에서 오늘 두 개가 움직였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일 브리핑 이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브리핑 이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해드리려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좀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슈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지수를 판가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